안녕하십니까. 대출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우리가 주택이나 아파트를 담보대출을 할 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주택을 구입할 때도 있고, 주택을 구입한 후에 생활안정자금이나 대안대출이라든지, 사업자금 대출이라든지, 기타 여러 종류의 대출을 할 때, 그 상황에 어떤 대출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각 상황별 어떤 금융권을 이용을 해야 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건지 제가 한번 그 화면에 한번 담아 봤는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택 아파트 담보대출을 할 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주택을 구입할 때, 그리고 구입 후에 자기 담보 대출을 할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구입자금 대출이죠. 구입자금 대출인데, 우리가 이제 그 청약에 당첨이 돼서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을 치르고 잔금을 치르고 이렇게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요. 보통 이거를 분양잔금 대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양잔금 대출을 할 때 이렇게 순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요. 보통 이제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당첨이 됐는데 계약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좀 부족해서 계약금을 해주는 대출이 있느냐. 근데 계약금을 해주는 대출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약금은 자기 돈으로 충당을 하거나 또는 다른 대출로 신용대출 같은 것들로 이용을 하셔서 계약금을 충당을 하셔야 되고요. 계약금을 치르고 난 후에는 그 다음에 이제 중도금이 들어가게 되는데, 중도금은 이제 금융권에서 대출을 해줍니다. 보통 이제 중도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금융권에서 취급을 합니다. 저축은행이나 또는 이제 보험사 같은데, 예전에 이제 그 동부화재에서 많이 했었는데, 그 동부화재가 어디냐면은 이제 지금 DB금융사로 바뀌었죠. 그래서 그 동부화재에서 중도금 대출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저축은행에서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자격 조건이나 소득 같은 거를 크게 따지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비싼 이자로 대출을 일단 해줍니다. 중도금 대출을 이제 집단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잔금 대출을 할 때 그 해당된 지정은행에서 이제 그걸 이제 대환하는 거거든요. 중도금을. 그런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제 분양을 받았는데 잔금 대출을 지정된 은행 말고 다른 은행에서 할 수 있느냐? 그게 안 됩니다.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양천구의 목동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을 해서 중도금 대출이 나가고 잔금 대출이 나가야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은행이 저쪽 다른 지역에 있어서 그쪽에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그 자체가 집단 대출은 안 됩니다. 보통 잔금 같은 경우에는 그 입주자 대표가 이제 선정이 되면 그 입주자 대표가 이제 법무사를 섭외를 해서 그 법무사가 이렇게 섭외가 돼 있는 그 지정은행, 하나은행이면 하나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여러 이제 그 법무사하고 그 조인이 되는 그 해당 그 지점에서만 취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집단 대출 같은 경우에는 지정된 은행에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도금 같은 경우에는 그 시행사에서 이제 그 중도금 하는 그 금융사를 이제 정해주곤 하거든요. 그래서 정해진 그 중도금 은행에서 대출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매매잔금 대출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 매매하는 경우도 있죠. 매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에서 이제 매매 계약을 하면서 하면 되는데, 보통 이제 그 매매잔금 대출을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은행에 이제 문의를 하시거나, 또는 자기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에, 주거래 은행에 이제 문의를 해서 이용을 하는, 창구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가 있고, 또는 계약하는 부동산에 대출 상담사를 소개받아서 이렇게 매매잔금을 치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이제 그 구입자금 대출이 아닌 이제 자가담보 대출입니다. 소유권 이전을 받고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하는 대출인데요. 이 대출 역시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구입자금 대출을 받았을 때의 대출 금리가 좀 높아져서 대안 대출을 하는 경우, 갈아타기 대출이죠. 그리고 대환 대출이 아닌 이제 기존의 대출은 유지하면서 추가 대출을 받는 경우입니다. 추가 대출하는 경우, 또는 보증금 반환 대출, 이제 세입자를 내보내면서 본인이 입주를 한다거나 할 때 금융기관을 통해서 보증금 반환 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대환 대출 같은 경우에는 1금융권도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국민은행 대출을 처음에 구입자금 대출을 받아서 쓰고 있는데 국민은행 대출이 좀 금리가 높아져서 우리은행이나 하나은행, 기타 뭐 다른 뭐 농협은행이나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기 할 때 1금융권을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금융권, 보험사 같은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 이런 데들이 있죠. 현대해상이나 또는 뭐 하나생명, 하나손해보험 이런 이제 1.5금융권의 금융권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대출 같은 경우는요,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사업자금 대출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생활안정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가계대출에 속하고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에는 기업대출에 속합니다. 그래서 가계대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LTV가 이렇게 다 정해져 있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이렇게 그 지역별 LTV가 있기 때문에 그 LTV에 맞게만 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안정자금 대출 역시 1금융권도 취급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보험사 같은 1.5금융권도 취급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알아두셔야 할 게 사업자금 같은 경우에는 은행권에서는 취급을 안 합니다. 1금융권에서는 그 정해진 LTV 한도 내에서만 대출을 취급하기 때문에 1금융권은 제가 여기다가 포함을 안 시켰고요. 1.5금융권서부터 그러니까 보험사서부터 그 LTV를 초과하는 대출을 할 수가 있는데 다만 누가 할 수 있느냐? 사업자가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나 무직자 같은 경우에는 이쪽 생활안정자금 쪽에서 이용을 하셔야 되고요.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쪽도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이쪽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좀 폭이 좀 넓은 거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LTV 그 지역별 LTV 뭐 투기지역, 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정해진 LTV를 초과해서 대출을 하는 경우는 보험사나 저축은행권 2금융권 같은 경우를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증금 반환을 해줘야 하는 대출을 할 때 이 대출 역시 은행에서도 취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1금융권 그 지역별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내용이 좀 틀려지긴 하지만 은행에서도 이제 취급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은행 대출이 조금 뭐 자격 조건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보험사 대출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1.5금융이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렇게 전체적인 이렇게 맥락을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렇게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눈에 잘 들어오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택이나 아파트 담보대출을 할 때는 크게 구입자금 대출과 구입을 하고 난 후에 자가담보대출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구입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분양잔금, 매매잔금, 그리고 이제 구입 후에는 대안대출, 그리고 추가대출, 그 다음에 보증금 반환대출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린 화면은 담보대출의 전체적인 구성이나 대략적인 순서 그리고 그 상황별 대처 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드린 거기 때문에 내용의 조건이나 기타 규제 지역 등에 따라 다르게 변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